자, 아까 봤던 물 분자의 모습입니다. 맞죠? 공유 결합 물질이죠. 맞죠? 그럼 여기 공유 전자쌍 보이나요? 이 공유 전자쌍은 이 공유 전자쌍 두 개는 누구 거야? 하나는 얘 거고 하나는 얘 거죠.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 그럼 가운데 놓고 공동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산소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저 전자쌍을 가운데 놓지 않고 야 나한테 좀 더 갖고 와 이렇게 땡겨옵니다.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좀 땡겨옵니다. 전자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땡겨오는 힘을 나중에 고2 때 배우는데 이걸 전기 음성도라고 해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라는 게 전자를 땡겨오는 힘을 저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알라는 게 아니라 전자쌍을 땡겨오면은 전자가 자기 쪽, 산소 입장에서 자기 쪽으로 전자가 더 온 셈이 되는 거니까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어느 쪽이? 산소 쪽이.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긴 셈이 되는 거니까 아주 약한 플러스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요 기호는 아까 물리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델타라 그래서 변화량을 뜻하는 기호가 있어요. 변화량, 델타. 이건 대문자고요. 이걸 소문자로 표현한 게 방금 본 기호 요겁니다. 델타입니다. 읽을 때 똑같이 델타라고 읽어주고요. 마이너스 전기로 살짝 변했다는 뜻이고 플러스 전기로 살짝 변화되었어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분자는 전기를 띱니다. 아까 왜 이온 결합 물질만 전기 띈다고 알고 있잖아. 근데 공유 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띨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은 전기를 띈다. 그래서 또 다른 전기를 띤 물질,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 물질 있죠. 이온 결합 물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질을 되게 잘 녹여. 그래서 소금은 물에 잘 녹는 거야. 소금이 왜 물에 잘 녹아? 소금 자체가 전기를 띠고 있잖아.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저 전기를 띠고 있는 물 분자 속에 들어가면 되게 잘 녹아요. 엄청 잘 녹습니다. 엄청 잘 녹아 들어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물 분자 자체가, 이게 물 분자거든? 물 분자들이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인 소금을 집어넣으면 다 뜯어내. 봐봐. 여기 플러스, 누구죠? 염화나트륨이니까 NaCl이니까 Na가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잖아. 이 플러스는 누구야? 그래서 나트륨이죠. 플러스를 누가 둘러싸고 있는? 잘 봐봐. 산소가 둘러싸고 있어요. 왜 산소들이 둘러싸고 있는지를 아까 물의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림은 완벽한데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이게. 그 다음에 Cl, 이 마이너스는 Cl 마이너스죠. 얘를 둘러싸고 있는 건 누군가 봐봐. 수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 보이나요? 수소가 왜 둘러싸고 있냐? 수소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걸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잘 녹이는 거야. 그럼 물속에는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막 돌아다니겠네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막 돌아다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번째 배경 지식 전기 전도성 전기 음성으로 헷갈리죠. 전기 전도성. 이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은 걸 쉬운 말로 소금물이라고 하죠. 소금물은 전기가 통할까요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는 거야.
전기가 통할까? 이건데 전기 전도성이 있냐, 전기 전도성이 없냐 이건데요.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그 뜻이야. 자, 우리 전기에 대한 건 옛날에 중2 때 배웠던 게 있는데 전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기억납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라고 했었냐면은 전류가 흐른다, I가 흐른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어떨 때 전기 전도성이 있게 된다? 정의입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뭐 할 때? 이동할 때 바로 전기 전도성이 있게 됩니다. 여기 전하를 띤 입자 보이나요? 다 전하를 띤 입자죠. 얘는 플러스니까 어느 방향, 전기를 딱 걸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플러스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요 마이너스는요, 저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전하를 띤 입자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전기를 띤 입자인 거야.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 그러므로 저기는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소금물은 전기가 통합니다. 다른 말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한다. 설탕물 그림 잠깐 보여줄게. 설탕물 그림이 바로 요게 설탕물 그림이에요. 이게 설탕이고요. 설탕은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라 무슨 물질이냐면 공유 결합 물질이거든요.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이라서 전기를 안 껴요. 이걸 설탕을 물에 녹이면 어쨌든 설탕 분자도 좀 커다란 녀석이라서 어쨌든 뭐 약간의 전기를 띠게 돼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설탕도 어찌됐건 물에는 잘 녹죠. 그래서 설탕 수용이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분자 하나가 전기를 띠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전극을 걸어줘도 이 설탕 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전하를 띤 입자 자체가 없죠. 전하를 띤 입자 자체가 없으니까 이동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므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소금물은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이래서 이게 전기 전도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왼쪽에다가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을 한번 써볼게. 이온 결합 물질. 오른쪽에는 공유 결합 물질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Na 플러스라는 입자와 Cl 마이너스라는 입자가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거고요. 공유 결합 물질은 O2 있죠. 산소 분자와 또 다른 산소 분자가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거야. 비금속이죠? 얘는 금속-비금속이잖아.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고 얘는 공유 결합 물질들이죠. 자, 이때 나트륨도 질량을 갖고 있고 염소도 질량을 갖고 있고요. 산소도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질량이 있잖아. 첫 번째 문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두 글자로 중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좀 늘려서 네 글자로는 뭐라고 해요? 뉴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유인력 들어봤죠? 만유인력 사과 막 떨어지는 거. 그 만유인력이 곧 중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합니다. 이 빨간색 힘을 뭐라고 한다? 빨간색 힘을 중력 또는 인력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만유인력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얘도 중력이 존재하고 얘도 중력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전기를 안 띠고 있으니까 중력밖에 없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얘는 어때요?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중력 외에 무슨 힘이 더 있다? 서로 잡아당기는, 아까 배운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맞나요? 저희는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얘네 둘을 이걸 끊을 거야. 왼쪽 녀석을 A, 오른쪽 녀석을 B라고 한다면 어디가 더 끊기 힘들까요? 당연히 A겠죠. 그래서 이거를 끊어서 둘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게 녹이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서 둘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게 녹이는 거고 끓이는 거야. 얘도 더 멀게 하면 끓이는 거야. 기체로 만드는 거라고. 다른 말로 녹는 점과 녹는 온도와 끓는 온도가 그래서 얘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얘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해돼? 그래서 얘는 녹이기 힘들고 끓이기 힘들구나. 이 소금 있잖아, 소금. 소금을 액체로 만드는 게 녹이는 거죠. 소금을 액체로 만드려면 몇 도 정도 필요하잖아요. 참고로 저걸 다 끊어야 돼. 800도. 약 800도. 약 800도씨가 이 녀석의 녹는 점입니다. 얘는 상온에서 이미 끓었죠. 얘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0도니까 말 다 했죠?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0도씨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아마 녹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녹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 정도. 끓는 점. 이렇게 끓는 점이 낮을 수가 있나? 엄청나게 인력이 약한가 보다. 그죠? 그거예요. 얘가 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를 요 인력의 관계, 힘의 관계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얘는 왜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지를 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 기체, 산소 기체가 질량이 얼마나 되겠어? 조그만 거 아니야? 질량이 작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도 엄청 작겠지.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녹이고 쉽게 끓일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세 번째 관계예요. 자, 이 세 가지 배경식을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나씩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염화 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을 좀 먼저 볼게요. 안녕, 이온 결합 물질, 염화 나트륨,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염화 나트륨입니다. 자,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로 결정 상태라 그래. 이온 결정 상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결정 상태. 재밌는 건 얘네가 하나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또 다른 지나가는 플러스가 있으면 어떡할까? 여기다 붙여버립니다. 그럼 얘가 100개인가 할 때, 붙었어. 101개인가 할 때 또 붙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 개수를 셀 수가 없어. 몇 개인지 개수를 셀 수 없다.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이야. 아까 뭐만 분자라고 부른다? 공유 결합 물질만 분자라고 부른다.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따로따로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공유 결합 물질은 개수를 셀 수 있습니까? 개수를 셀 수 있어. 또 나옵니다. 물분자 다시 와봐. 일로 와봐. 물분자 자주 등장한다. 안녕 물분자. 자, 물분자가 이미 완성이 되어서 모두가 화목한 안정적인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울고 있는 수소가 한 마리 있어. 저도 좀 껴주시면 안 돼요? 붙일 자리 있어 없어? 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하다가 또 다른 산소와 또 다른 수소랑 만나서 또 다른 물분자를 형성해야지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분자 몇 개야? 2개의 물분자가 형성되는 거야. 즉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만 분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만 분자라고 하는구나.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결정에 대해서 보면서 이 분자연결 다시 정리했고요. 다시 결정을 볼게요. 자,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요. 이렇게 결정들이 결합되어서 나트륨이 만약에 여기 10개가 있다면 염화 이온도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플러스를 붙였다면 또 다른 마이너스를 또 붙여야 돼. 이렇게. 하나씩 붙어야 됩니다. 하나씩. 그래서 전체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되어야 돼? 1대1의 개수비로만 만나야 돼. 왜 그러죠? 이온 결합 물질은 결국 둘이 만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서 전체 전기는 중성이 돼야 돼. 그래서 나트륨이 나 1 플러스야! 난 1 마이너스인데 오케이. 1대1로 만나면 중성이 되죠. 그래서 NaCl, 염화 나트륨은 NaCl인 거야. 1대1로 결합해서. 근데 만약에 나는 칼슘 이온이야. 칼슘은 원자가 전자가 2개라서 2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고요. 나는 염소인데 우리들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자. 근데 뭐가 안 맞아요? 전하량이 안 맞죠. 얘는 2 플러스, 얘는 1 마이너스니까 1대1로 결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중성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하나 더 필요한 거야? 염화 이온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1대2로 결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CaCl2가 되는 거죠. CaCl2가 되는 거. CaCl2가 되어야지만 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기 있죠? 양이온 전체의 합과 음이온 전체 합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 상태가 되게끔 결합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상 중성이 되게끔 결합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끝판왕 문제로 뭐가 등장하냐면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왼쪽이랑 여기 봐봐. 나는 알루미늄이야. 나는 산소인데 알루미늄은 13족이라서 3개의 전자를 버려서 3 플러스 이온을 가지게 되고요. 산소는 16족이라서 전자 2개를 얻어서 2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게 돼요. 둘이 결합해서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을 만들 거야.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될까? 일단 1대1로 결합하면 절대 안 되죠. 그때는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돼. 곱해서 2개를 곱하면 플러스 6대죠. 여기는 3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대죠. 그럼 전체적인 전기가 0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은 뭐다? 알루미늄 2개랑요, 산소 3개가 만나면 돼요.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이에요. 엄청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 3 플러스 써있지? 이거 뒤에다 그냥 써. 3이라고. 여기 2 마이너스 있죠? 이거 왼쪽에다, 여기 가운데, 여기다 2라고 써. 그게 이거예요. 여기 A 플러스 있지? 이거 뒤에다 써. 여기 B 마이너스 있어. 이거 앞에다 써.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요게 그걸 빠르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적용해서 아까 했던 염화 칼슘을 써볼게. 칼슘은 2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염소는 1 마이너스 전기 띄어. 칼슘하고 염소가 결합된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뒤로 오니까 2 쓰고요. 요거 1이죠? 이렇게 됩니다. CA1, CL2. 1은 생략이 가능하죠. CaCl2라고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찾으면 금방 이런 물질을 찾아낼 쓸 수 있겠네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 되게 쉽습니다. 봐봐. 자,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떨 수밖에 없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녹는 점과 끓는 점 비교적 높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 높은지에 대한 이유는 써있죠?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힘인 중력도 있지만 정전기적 인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녹이기 힘들고 끓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나요? 대부분 다 물에 잘 녹지. 왜?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왜? 물도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1번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전기가 통하냐? 잘 봐. 고체 상태일 때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띡 꽂아요. 즉 고체 상태의 소금에다가 전기를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 통할까? 고체 상태는 결정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 움직여. 마이너스 플러스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해야 하는데 고체는 이동할 수 없으니까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얘를 800도까지 온도를 올려, 물에 녹이는 거 말고 800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액체로 만든다는 건 뭐냐?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로 나눠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액체, 유동성 있게. 그럼 액체로 만들면 전기 통할까? 통하지. 딱 걸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자, 액체일 때 전기가 통합니다. 당연히 물에 녹이면 전기가 통하죠. 이걸 수용액으로 만들어도 전기가 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모릅니다. A라는 물질은 뭔지 몰라.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액체로 만들거나 수용액으로 만들면 전기가 통합니다. 다음 A라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이온결합 물질이네 라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래요. A 이온결합 물질이네. 그럼 공유결합 물질도 잠깐 같은 결로 좀 볼게요. 이 녀석이 공유결합 물질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봐. 어떻게? 당연히 전기 안 통하죠. 얘를 액체로 녹여 달고나를 만들어서 설탕을 녹여서 걔도 전기를 띄워 안 띄워? 전기를 안 띈 입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도 안 움직이죠. 전기 안 통해요. 수용액으로 만들어도 전기 안 통해요. 그래서 얘는 뭐야? 고체일 때도 전기 안 통하고 액체일 때도 전기 안 통하고 수용액으로 만들어도 전기 안 통하죠. 그래서 B라는 물질은 뭔지 모르겠는데 고체일 때도 안 통하고 액체일 때도 안 통하고 수용액일 때도 안 통하는 저 물질은 뭐게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요 자료, 요 표만 보고도 요 표만 전기 전도성에 대한 표를 보고서 이 물질과 요 물질이 뭔지 알아맞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 빌드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인데요. 봐봐. 이 그림을 좀 볼게요. 결정의 변형. 이거거든요. 결정의 변형. 이온 결합 물질은 굉장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잖아. 엄청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근데 얘를 망치로 톡 때려. 소금을 망치로 톡 때리면 어떻게 되잖아? 와자작 부서져. 녹이기는 그렇게 800도까지 올려야 녹여. 근데 망치로 때리면 금방 부서져. 이것도 왜 그러냐? 이상하죠? 이 그림입니다. 엄청나게 뿔마가 쫙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망치로 톡 때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많이도 아니야. 살짝 움직여. 한 층의 이온이 살짝 움직여. 살짝 움직인 모습이 이 모습이야. 이게 한 칸만 톡 내려가면 한 칸만 톡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마마가 만나고 뿔뿔이 만납니다. 어떻게 돼? 이렇게 있다가 강하다! 툭 밀리면 훅 밀어냅니다. 서로 반발력이 작용해서 저절로 훅 밀어내서 부서져 버려요. 톡 때리면 확 부서집니다. 이해돼요? 시험 문제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잘 부서진다. 그 이유가 뭐냐? 정리할게요. 키워드별로 정리하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밑줄만 긋게요.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라는 키워드를 꼭 써주어야 합니다. 이온층이 밀리면서 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왜 부서져? 서로 반발력으로 확 밀어내는 거지. 키워드. 반발력이 작용한다라는 키워드를 꼭 써줘야 우리 서술형 문제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리면 부서지는 이유가 이온층이 밀리면서 확 반발력 때문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이러면 이온결합 물질을 다 정리하게 된 겁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 어디에 이용되는지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염화칼슘, 탄산수소, 나트륨은 전부 다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화학식만 보고도 이온결합 물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이거야. 뭐가 보여요? 금속이 보이네요. 금속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지. 금속 결합 물질은 아니니까 아니야. 그지?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는 거 보이죠? 화학식만 보고도 이게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 어디 이용된다?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탄산칼슘은 이렇게 달걀 껍데기 또는 뭐 산호 또는 조개 껍데기 이런 거 만들 때 탄산칼슘으로 만들고요. 염화칼슘은 우리 눈 올 때 뿌리는 하얀 가루 있잖아. 그 염화칼슘이고 습기를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사면은 김 이렇게 즉 뜯으면 하얀색 먹지 마시오 뭐 있죠? 뜯어보면 뭐 하얀색 알갱이 있잖아. 걔가 습기 제거제로 염화칼슘입니다. 걔도 이제 눈 올 때 뿌리면 눈이 녹아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탄산, CO3 보여요? 자, 밀가루 반죽을 막 한 다음에 앙금을 집어넣고 여기 맛있는 팥 같은 거 막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밀가루 반죽할 때 탄산수소 나트륨, 즉 베이킹 파우더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요. 그 다음에 오븐에 넣고서 딱 구우면은 빵이 부풀립니다. 빵이 왜 부풀지? 뜨거워서? 가 아니라 얘가 열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CO3가 CO2 형태 기체로 발생하게 돼요. 그 안에서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훅 발생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부푸는 거. 빵이 부풀면서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그래서 빵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쿠키 만들 땐 잘 안 넣죠. 근데 빵 만들 때는 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를 넣게 됩니다.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은 아까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해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공유 결합 물질은 상대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떠하다?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는 물에 잘 녹을까요? 원래는 물에 잘 안 녹아야 되죠. 물은 전기를 띠고 있고 얘는 전기를 안 띠고 있으니까 잘 안 녹아야 정상이죠. 그래서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물에 녹는 것들도 있어요. 봐봐. 물도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걔도 전기 띠고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HCl 같은 염화수소라는 물질도 얘도 전자쌍을 얘가 끌고 가서 얘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 아주 약한 플러스를 껴서 얘를 물에 녹이고 싶어요. 분명히 공유결합 물질이죠. 물에 잘 녹을까? 네, 잘 녹아요. 저런 경우는 물에 잘 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다고 적혀있는 거예요. 이 전기음성도를 제대로 배우면 이제 외울 게 아닌데 여기서는 어쨌든 감만 그렇다고 들었어. 감을 가지고 지금은 외워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어 라는 거고요. 전기 전도성 아까 했죠.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고 액체일 때도 안 통하고 수용액일 때도 전기 안 통합니다. 이게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야. 물론 예외도 존재해요. 공유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전기가 통한다? 연필심, 흑연은 전기가 또 통해요. 흑연이 왜 전기가 통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 정도 중에 온라인 숙제를 낼 건데 신소재 파트에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 흑연이 왜 전기가 통하는지. 흑연은 탄소가 이렇게 연결된 녀석이거든요. 탄소끼리 연결된 녀석인데 탄소끼리 연결됐으니까 탄소는 비금속이잖아. 비금속들 간의 결합, 이거 공유 결합을 뜻하는 거거든요. 공유 결합 물질 맞아요. 근데 얘는 전기가 통해요. 왜 그런지 궁금해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얘는 예외적으로 공유 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통하는 예외적인 물질이 하나 존재하더라 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넘기면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의 종류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화학식 딱 보면 에탄올, 뷰테인, 설탕, 아세틸살리실산,
화학식을 딱 보면은 뭐가 느껴져요? 금속이 없네? 이거만 느낍니다. 금속이 없으니까 무슨 결합 물질이다? 공유 결합 물질일 수밖에 없겠네라고 인식해주면 됩니다. 이 화학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딱 보고서 이거 공유 결합 물질이네 라고 인식만 하면 돼요. 어디 이용되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에탄올은 알코올, 소독용으로 이용되는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썼죠. 알코올. 그죠? 그 다음에 술을 만들 때도 저 에탄올로 술을 만들어요. 뷰테인 가스가 그 유명한 부탄가스입니다. 부탄을 좀 이렇게 멋지게 뷰테인 이렇게 불러줘요. 메탄 가스도 멋있게 메테인 이렇게 불러줍니다. 같은 말이야. 뷰테인이 부탄가스입니다. 휴대용 버너 연료로 이용되는 거고요. 설탕은 조미료로 이용이 되고요. 아세틸살리실산은 우리가 잘 못 들어봤는데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최초의 합성 의약품. 약이야. 약 만들 때 쓰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이것도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실험은 이제 아까 말한 공유결합 물질은 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는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만들면 전기 전도성이 있어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과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 건데 딱 봐봐. 화학식을 줬죠? 대부분 다 공유 결합 물질이 되게 많네. 그치? 금속이 안 보이잖아. 물도 공유 결합 물질, 산소도 공유 결합 물질, 이산화탄소도 공유 결합 물질,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도 공유 결합 물질. 규산형 광물도 SiO4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 자체는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고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전기를 좀 띄거든. 이 전기를 띠는 이유도 화학 고2 때입니다. 어쨌든 얘가 전기를 띠는 4-란 전기를 띠는 바람에 또 다른 뭐 금속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규산형 광물 자체는 무슨 결합 물질? 또 얘도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각각 어디에 이용되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한번 읽고서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빠르게 읽고요. 오른쪽 개념 확인 문제 55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배웠어요? 다 배웠습니다.